중국 화장품 수출 통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챕터 1. 통관 절차 개요. 우선 화장품 중국 수출 통관 절차 개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통관과 관련하여 해관총서와 질검총국 두 개의 관리기관이 있었는데 2018년 4월부터 질검총국의 기능이 해관총서로 편입되어 해관총서로 통합됐고 8월 1일부터는 두 기관에서 각자 따로 운영하던 통관과 관련된 신고 시스템도 완벽히 통합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전국 통관 일체화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고 2018년 8월부터는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통관 일체화 이전에는 통관 신고, 세금 납부 관련 업무는 해관에서 관리하고 화물의 검사, 검역 관련 업무는 질검총국 산하의 상검국에서 관리를 했기에 상품을 수입하려면 2번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해관이 각자 독립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를 했기에 수입상은 소속지 해관에 통관 신고를 하고 관세 납부를 해야 했습니다. 통관 일체화 후에는 기업이 직접 EDI 센터에 전산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내고 통관 현장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신고 항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입 신고 서류 심사는 통관이 완료된 뒤 사후에 진행됩니다. 전국 통관 일체화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후 심사와 신용관리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통관 일체화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에게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통관 절차가 기업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로 변경되었는데 기업에게 자유를 준 만큼 기업의 책임도 커졌습니다. 통관이 끝나고 나서 조사 확인하여 기업이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명하고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며 해관에서 하이리스크 등급으로 분류하여 중국 수출 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 통관 절차에 대한 흐름도입니다. ECIQ 시스템의 기업정보 등록, 수출 신고, 수출 선적, 통관 신고 및 납세, 필요시 화물 검사 또는 검역, 검사 검역 증명서 발급, 통관 및 반출, 그리고 세금 신고 내용에 대해 사후에 심사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두 번째 챕터부터 각 스텝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챕터 2. 수출 준비. 수출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신고 및 선적 전 필수 준비 사항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수입 화장품 행정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ECIQ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입자, 수출자, 제조사 정보를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수입 신고를 할 때 ECIQ 등록번호가 있어야 통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중국 수출 시 꼭 상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품목별 중문 라벨 시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수출 시 품목별로 작은 물량씩 보내서 테스트를 해보고 대량 수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현장 검사를 하는 비율이 10%이고 그중 3%에 대하여 실험실 검역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실험실 검사를 하게 될 경우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와 검역이 모두 끝나고 검사 검역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세수비누는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 화장품의 효능을 선전한 경우에는 화장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수 화장품의 효능은 미백, 탈모 방지, 자외선 차단, 연모, 펌어, 그리고 새로운 효능이 있습니다. 살균, 소독 기능을 선전한 비누는 소독 제품으로 관리하며 소독 제품으로 등록하거나
소독 제품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수입상 또는 대리상은 반드시 해관의 ECIQ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기업만이 중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및 판매 기록을 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CIQ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업 정보를 등록하는 화면의 예시입니다. 온라인상으로 등록 신청을 제출하고 나서 가능한 빨리 소속지의 검사검역기구에 서면 등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면 자료입니다. 모든 서류는 공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입상 등록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회신용 코드 등기증서, 법정 대표인 신분증, 대외무역 경영자 등록 등기표 등의 사본 및 검사받은 원본, 기업 품질 안정 관리 제도, 화장품 안전과 관련된 부서 설치 현황, 부서의 직책 및 각 직위별 직책, 경영하고자 하는 화장품의 종류, 보관 장소, 2년 내에 화장품 수입, 가공 및 판매에 종사했을 경우에는 화장품의 종류 및 수량을 포함한 관련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직접 검사, 검역 신고를 할 경우 검사, 검역 신고회사 등록 등기증명 사본을 제출하고 대조용으로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나중에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면 제때에 수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챕터 3 수출 절차. 다음은 수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우리나라 세관의 수출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출 통관 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한 후 신고 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 물품의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 신고는 EDI 방식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방식으로 신속하게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 신고는 수출 물품의 소유자, 즉 화주나 수출입 통관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공인 자격인 즉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 취급법인이 전자자료 교환 방식에 의한 수출 통관 EDI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수출 신고 지원센터의 전산 설비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수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 통관 시스템에 전송하면 됩니다.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 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수출 신고서는 상업송장 또는 포장명세서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신고 시점에 제시된 현품과 동일해야 합니다.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 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의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 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수화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입니다. 상업송장, 즉 인보이스 양식입니다. 세관에서는 물건을 다 살펴볼 수가 없기에 서류만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품이 분명히 무엇이고 단가가 얼마인지,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받는 사람이 누구며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일일이 수입자에게 안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상업송장입니다. 다음은 포장명세서, 즉 패킹리스트 양식입니다. 세관은 일일이 나무 포장인지 박스 포장인지, 포장 개수가 몇 개인지, 박스 한 개의 중량과 전체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물을 안 보고도 서류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통관하든 인보이스와 상업송장, 이 제품의 포장 상태, 무게를 볼 수 있는 포장 명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선하증권은 비러블 엔딩의 약자인 BL이라고도 부릅니다. 선하증권은 물건을 운송하고 난 뒤에 운송회사가
의뢰한 업체에게 이렇게 실었다는 BL, 항공으로 보낼 때에는 AWB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급합니다. 중국에서의 수입 신고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이 적출지를 떠나면 중국 해관에 통관 신고를 합니다. 먼저 물품에 대해 품목 분류를 한 후에 세관 필수 신고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때 수량, 중량, 브랜드, 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 해관의 통관 신고 시스템인 싱글 윈도우에 접속하여 통관 신고서를 작성하고 나서 제출하면 담당 해관에서 심사하여 요구에 부합하면 신고 접수증을, 부합하지 않으면 반송증을 발송합니다. 중국 해관에서 수입 신고 시 기본 제출 서류와 필요시 제출 서류입니다. 기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 계약서,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선화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화물 명세서, 수입 화장품 기업 책임 승낙서, 화장품 행정허가증 또는 등록증 취득 성명서, 원산지 증명서, 필요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도 수입 화장품의 경우 특수 화장품은 행정허가증, 일반 화장품은 등록증 취득 성명서, 제품 전 성분표, 화장품 완제품은 중문 라벨 샘플 및 외국어 라벨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고 비매품은 정품 외국어 라벨 번역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관 신고서와 검사 검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통관 대행업체를 통하여 위탁 신고 시 통관 신고 위탁서 및 검사, 검역 신고 위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역 대행으로 수입 시 무역 대리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실제 수화인과 검사 신고서 상에 수화인이 다를 경우 쌍방의 국내 무역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제품에 동물, 식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였고 그중 전염병 발생 지역의 원료가 포함될 경우 관련 MSDS가 필요합니다. 화장품 행정허가 또는 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제품은 제품 안전성 승낙서, 화장품 안전성 위험물질 식별표, 해외에서 제조 또는 판매를 허가한 관련 증빙 자료, 즉 자유판매 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무역계약서와 상업송장 양식입니다. 선화증권과 항공화물 운송장 양식입니다. 포장명세서와 화물명세서 양식입니다. 특수화장품의 행정허가증과 일반 화장품의 등록증 양식입니다. 수입화장품 기업 책임 승낙서와 원산지 증명서 양식입니다. 검사 대리신고 위탁서와 통관 대리신고 위탁서 양식입니다. 제품 처방과 중문 라벨 샘플 및 외국어 라벨 번역본 양식입니다. 무역 대리 협의서와 MSDS 양식입니다. 자유판매 증명서와 안전성 평가표 양식입니다. 해관 총서와 질검 총국이 통합되면서 싱글 윈도우 시스템으로 수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자진 신고, 자진 납세 처리토록 하고 납부 세금에 대한 심사는 사후심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관 총서에서 운영하는 싱글 윈도우 시스템의 로그인 화면입니다. 통관 신고는 일반적으로 수화인이나 통관 대행사에서 진행합니다. 수입 화물 신고 화면 예시입니다. 신고 정보 입력 화면 예시입니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반드시 기업 자질에 수입 화장품 수입상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발급이 필요한 서류에 입경 화물 검사 검역 증명서 항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검사 검역증에 필요한 신고 요소들을 입력해야 합니다. 제품 자질에 화장품 허가증 번호를 입력하고 허가증 전자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화물 속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통관 신고와 관련된 서비스 정보입니다. 챕터 4 세금 납부. 다음은 세금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신고 다음 단계는 세금 납부입니다. 기업에서 통관 신고를 하면 신고 접수 통지서를 발급하고 통지서를 받으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화물인도 명령이 발송되고 통관 명령이 자동 생성됩니다. 통관 명령을 통해 검사, 검역 방식이 결정됩니다.
검사 없이 바로 통관될 수도 있고 서류 심사 또는 현장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실험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와 동시에 납세 통관이기에 빠를 경우 하루 만에 물건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없으면 늦어도 이틀 만에 물건을 인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납부 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수량, 중량, 브랜드, 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관에 가격심사 전담 직원이 있기 때문에 언더밸류 시에는 통관 지연 또는 기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후에 심사를 해서 의심이 가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품목 분류와 납세를 늘 성실하게 하는 기업은 문제가 없지만 조사에 걸려서 문제가 됐다면 중국에서 기업 신용등급 관리를 하고 있기에 일반 신용등급 또는 신용불량으로 분류시켜 통관할 때마다 매번 검사를 합니다. 세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현재 기준으로 화장품에서 가장 낮은 세율은 최혜국 세율입니다. 화장품 품목별 세율표입니다. 챕터 5. 검사 검역. 다음은 검사 검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검사 검역 절차 흐름입니다. 중국 해관의 수출입 통관 신고 시스템인 싱글 윈도우를 통해 수입 신고를 하면 해관 총서 전산 시스템에 입력된 규칙에 따라 검사 방식이 무작위로 결정됩니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바로 검사 검역 증명서를 발급받고 화물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검사 방식에 따라 검사 또는 검역을 하여 합격하면 검사 검역 증명서를 발급받고 화물을 반출할 수 있으며 불합격의 경우 정황에 따라 시정, 반송 또는 소각 처리하게 됩니다. 입경 화물 검사 검역 증명서 양식입니다. 화장품은 이 증명서가 있어야 중국에서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화장품 검사, 검역 절차 흐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착 화물에 대해 해관 총서의 전자 시스템에서 규정된 검사, 검역 비율에 근거하여 무작위로 추첨하여 진행하며 결과는 전자통관, 심사통관, 현장통관 세 가지로 나뉩니다. 화장품 검사 검역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검사 검역 추출 비율이 10%이고 그중 3%에 대하여 실험실 검역 검사를 실시합니다. 현장 검사를 실시할 경우 주로 감관 검사, 중문 라벨 및 운송수단의 위생 상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실험실 검역 검사를 실시할 경우 주로 미생물, 이화 항목, 리스크 조기 경보 항목 및 국가기술 규범에 명시한 금지 제한 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리스크 조기 경보 항목이라는 것은 해관에서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리스크 방지를 위한 검사 항목을 정하여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 검역 결과 안전, 위생 등과 관련된 것은 소각 또는 반송 조치를 취하고 라벨 불합격은 보완, 수정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각 검사 검역 방식에 따른 진행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통관의 경우 검사 검역 절차 없이 통관 및 반출이 가능합니다. 심사통관의 경우 요청한 서류를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현장의 검사 요원이 심사를 진행하거나 전산상으로 자동 심사를 하여 문제가 없으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현장 통관의 경우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화물을 이동시켜 현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화물이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화물의 포장 상태, 운송수단의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실험실 검사에 걸리면 검역 검사를 마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현장 검사 시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1. 화물의 명칭, 수량 및 중량, 포장, 규격, 생산일자, 품질 보증 기한, 적재 수단 번호, 수출 국가 또는 지역, 표기, 쉬핑 마크 등 정보가 제출한 검사 신고서 및 관련 증명 서류와 일치한지 여부. 2. 포장 용기의 상태가 양호한지,
파손, 누수 및 오염이 있는지, 품질 보증 기한을 초과하였는지, 적재 수단이 청결하고 위생적인지. 3. 판매 포장 완제품의 경우 중국 법률, 법규 및 국가기술 규범 강제성 요구에 부합하는 중문 라벨을 부착 또는 인쇄했는지. 4. 화장품의 색깔, 향, 냄새, 형태 등의 이상이 없는지,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오염되지 않았는지, 액체 견분의 경우 누출, 층 분리, 혼탁 현상이 있는지, 파우더상 제품의 경우 물에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내용물이 새는 현상이 있는지, 파우더 팩트류 제품의 경우 균열, 파손 등 현상이 있는지. 5. 기타 현장 검사 검역이 필요한 항목. 실험실 검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검사 항목은 미생물, 이화 항목, 리스크 조기 경보 검사 항목, 사용 금지 물질 또는 제한 물질 등입니다. 검사 검역 후 안전, 건강,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항목이 불합격인 경우에는 반송 또는 소각 처리됩니다. 검역 시 제출 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초도 수입 화장품이냐 비초도 수입 화장품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초도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수입 화장품 등록서, 전자 및 서면의 화물 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검사 검역 요원은 신고 자료 및 화물 명세서에 근거하여 현장 검사나 샘플링 검사를 실시합니다. 초도 수입 화장품 검역 신고 시 제출 서류입니다. 제품 처방을 제출해야 하고 화장품 행정허가증 또는 등록증상의 신청 처방과 일치해야 합니다. 화물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품 임시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 화장품 기업 책임 승낙서, 국가에서 화장품 행정허가 또는 등록을 실시한 수입 화장품 완제품은 국가 관련 부서에서 허가한 유효기간 내에 수입 화장품 행정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취득했다는 성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매 포장 완제품 및 비판매 포장 완제품 모두 해당됩니다. 국가에서 화장품 행정허가 또는 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제품은 제품 안전성 승낙서, 해외에서 제조 또는 판매를 허가한 관련 증빙자료 자유판매 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화장품 완제품은 중문 라벨 샘플 및 외국어 라벨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고 비매품은 정품 외국어 라벨 번역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초도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검역 신고 시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 명세서, 수입 화장품 기업 책임 승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 신고서, 특수 요구란에 실제 수입상의 명칭 및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실제 수화인과 검사 신고서상의 수화인이 일치할 경우 등록번호만 기입하면 되며 실제 수화인과 검사 신고서상의 수화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쌍방의 국내무역 계약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수화인 명칭 및 등록번호는 화물 명세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검사 검역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기준으로 하는 국가표준입니다. 중국에서 화장품법을 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의 화장품법,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에서 비누는 화장품이 아님을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다만 비누에 특수 화장품의 효능이 있음을 선전했을 경우에는 화장품 규정을 적용합니다. 특수 화장품의 효능에는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연모, 펌어 및 새로운 효능이 해당됩니다.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시행에 따라 치약은 일반 화장품의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치약에 대해서 기존에는 특별히 등록이나 허가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일반 화장품처럼 제품 등록을 하고 나서 수출해야 합니다. 챕터 6. 통관 반출. 다음은 통관 및 반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관 수속을 완료하면 화물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보세 가공무역 방식의 수입 화물이나 관세 감면 화물 등은 후속 관리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챕터 7. 사후심사. 다음은 사후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관 일체화 시행으로 인해 1회 신고, 단계별 처리의 통관 방식을 적용하여 기업이 자진 신고, 자진 납세 처리토록 하고 세관의 세금 징수 심사는 사후 심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화물 통관 완료 후 세관은 기업에서 신고한 가격, HS 코드 분류, 원산지 심사 등 세금 징수 요소를 랜덤 심사합니다. 특수 정황 시 세관은 이전 방식처럼 화물 통관 완료 전 세수 징수 요소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은 해관 요구가 있을 시 세금 징수 심사 작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세관의 서면으로 세관 감독 규정을 어긴 행위를 자진 보고하고 세관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자진 신고 행위로 간주하여 그 처벌 정도를 최소화해주고 위법 행위가 미미하고 제때 수정하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해관의 사후심사 대상 항목입니다. 수출입 신고 내용, 제품명, HS 코드 번호, 가격, 원산지, 수출입자 간 특수관계, 특허권 사용료 및 기타 사항, 수출입 관세 및 기타 제세, 비용의 납부, 수출입 인허가 증서 및 기타 제출된 증서, 수출입 화물 관련 자료의 기재와 보관, 보세 화물의 수입, 사용, 보관, 수리, 가공, 판매, 운수, 전시 및 반송, 감면세로 수입된 화물의 사용, 관리, 기타 수출입 행위에 대해 사후 심사를 합니다. 통관 일체화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어느 해관을 통해서라도 통관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통관의 지역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통관 소요 시간 및 비용의 감소에 따라 효율이 제고되고 기업의 유통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해관의 품목 분류, 가격, 원산지 등에 대한 사후 심사와 기업 신용 관리가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신용 관리가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에 존재하는 잠재적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유통 무역 기업의 경우 중국 여러 지역으로 수출된 동일 제품의 가격이나 HS 코드가 동일화 작업 없이 통관이 진행될 경우 수출상이나 중국 수입상이 세관관리 대상 업체로 인식되어 큰 곤혹을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생산기업의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여러 법인이 수입하는 동일 제품의 가격이나 HS 코드 통일화 작업 없이 통관이 진행될 경우에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리스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품목 분류 및 세관 신고 작업을 사실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통관 시 필요한 인허가 증서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물류, 통관 기업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기업 신용도에 따라 통관 시 대우가 다르기에 기업 신용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촉진하고 현지 전문가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하여 애로사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챕터 8 AEO 인증제도 해관이 신용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AEO 인증제도를 활용한다면 해관의 통관 편의와 검사 비율 축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EO 인증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AEO란 영어 Authorized Economic Operation의 약자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2013년 6월 27일 AEO 상호협정을 맺었습니다. 상호인정협정은 양국 간 AEO 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통해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AEO 인증 기업에 대한 혜택은 수입 검사 비율을 일반 기업보다 감소하고 수입 서류 심사를 간소화하며 우선 통관 조치, 세관 연락관을 지정해줘서 세관 업무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비상시 특혜 조치를 제공해줍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다가 복귀되면 제일 먼저 통관시켜주는 업체가 AEO 공인업체입니다.
중국에서는 4개 등급으로 AEO 등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고급 인증 기업이며 AA 기업이라고 하고 2등급은 일반 인증 기업이며 3등급이 일반 신용 기업인데 기업이 최초 등록됐을 때 3등급에서 시작되고 4등급이 신용불량 기업입니다. 3등급에 해당하는 일반 신용기업의 검사 비율은 2에서 3%에 해당되는데 지금은 2에서 3%도 되지 않습니다. 일반 인증기업은 여기서 다시 50%를 감소해 줍니다. 고급 인증기업은 일반 인증기업의 2% 이하이기에 거의 검사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불량 기업은 수출입 화물의 80% 이상을 검사하기에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내의 경우 AEO 인증 신청을 하면 시간은 약 1년 정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AEO 인증 기업에 대한 혜택은 앞으로도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고급 인증 기업이 되면 수출입 화물 평균 검사율이 일반 신용기업의 20% 이하로 감소되고 기업에 대한 조사, 확인 검사 빈도가 낮아지는 등 혜택이 있습니다. 신용불량 기업이 되는 사유는 밀수, 행정처벌 누계 금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였거나 세금, 과징금, 몰수금, 체납 등 사유가 있습니다. 신용불량 기업이 되면 수출입 화물에 대한 평균 검사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조사, 검사 빈도수가 높아지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챕터 9. 전시품 및 면세 화장품 통관 및 관세 제도. 다음은 전시품 및 면세 화장품 통관 및 관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 물품 통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시품은 세관의 동의를 거친 후 임시 수입 화물로 지정되고 수입 허가증 취득, 수입 관세 및 기타 세금의 납부가 면제됩니다. 전시회 개최 전까지 문제없이 전시품을 통관하려면 전시회 공식 지정 운송업체 또는 규모가 있는 운송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전시회 폐막 후 임의로 소규모 운송업체를 이용할 경우 전시품이 분실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전시회 주최기관은 사전에 전시회 개최지 세관의 관련 부처로부터 받은 허가증을 제출해야 하고 주최기관 또는 주최기관의 위탁을 받은 운송기관의 대표자만이 세관에서 통관 소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출품자의 신청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전시회 물품 수입 통관 시 제출 서류입니다. 국가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전시회 개최 허가증, 주최기관의 등록서, 주최기관의 등록 신청서, 통관, 운송대리 위탁서,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타까르네에 따른 전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함을 통관 서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수입세 및 보증금의 제공을 면제하게 됩니다. 면세 화장품의 통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국 면세 화장품은 수입 검사를 해야 하고 중문 라벨의 부착 및 적합성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입경 화물 검험 검역 증명에 해당 제품은 오직 출국 면세점 판매용으로 사용된다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중국 해남도에 소재한 내국인용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반드시 등록하거나 화장품 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반 화장품의 경우 해남도 내국인용 면세점으로 입점하기 위해서는 해남성을 수입 항구로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해남도 내국인용 면세점은 리다오 면세점이라 불리며 현재 유일하게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입니다. 전시가 끝나고 전시 제품을 재수출할 때는 전시회의 주최기관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에 관련 수출 리스트와 운송장을 제출하고 전시품의 재수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시회의 개최를 위해 수입하고 재수출하지 않은 모든 화물, 물품은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위탁 가공하여 전부 재수출하는 화장품은 원재료를 수입할 때 재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규 또는 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제공할 경우
중국 국가 표준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고 가공 후의 제품은 수입 국가의 표준에 따라 검사 검역을 진행합니다. 챕터 10. 통관 불합격 사례. 다음은 통관 불합격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한국산 화장품의 통관 불합격 주요 원인입니다. 1위가 위생행정허가증 미비였고 2위가 라벨 불합격, 3위가 화물과 증명서 불일치, 4위가 제품 품질 보증 기한 초과, 5위가 금지 물질 또는 제한 물질 한도 초과, 6위가 미생물 허용 기준치 초과로 나타났습니다. 포장 라벨 불합격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도 수출하는 화장품은 반드시 중문 라벨 견본 인쇄물과 외국어 라벨 및 그 번역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중 사용금지 성분 검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 화장품에서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인 비타민 K1이 검출됐습니다. 비타민 K1은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입니다.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에 따라 메탄올의 제한치는 2000mg/kg인데 K사 제품의 경우 검사 결과 메탄올의 검출량이 허용 한도를 초과하여 반송 조치됐습니다. C사 제품의 경우 디옥산의 검출량이 허용 한도를 초과하여 반송 조치됐습니다.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에 따라 디옥산의 제한치는 30mg/kg입니다. 제품 처방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된 사례입니다. A사 제품에서 등록 증서에 제품 처방에 없는 성분, 사하이드록시 벤조산이 검출되어 반송 조치됐습니다. 금지 미생물이 검출된 사례입니다. M사 제품에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소각 처리됐습니다.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에 따라 대장균군이 검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생물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반송 처리된 사례입니다. A사는 세균 총수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반송 처리됐고 I사는 균락 총수가 제한치를 초과하여 반송 처리됐습니다. 이상으로 화장품 중국 수출 통관 절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